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급격하게 자세가 변동됐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물건 들고 나서 이제 생기는 이 근육 긴장, 그다음에 염좌 이런 증상하고 담이 결리는 증상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치료 자체도 조금 다르게 해야 하고요. 이 담이 결리는 증상은 뭐 간단하게 뭐 무리한 근육을 이제 풀어주고 인대나 기타 조직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쪽으로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담이 생기게 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이 오장육부에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담이 결리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이 담이 결리다의 이 담을 보면 이 담은 이제 한방적인 병명으로 담음을 이제 뜻하게 됩니다. 이 담음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인체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 이제 노폐물 정도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담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냐면 이 동의보감에 보면 이 담음 파트에서 담음 유주증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담음 유주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갑자기 가슴, 그다음에 등, 팔다리, 허리, 사타구니 등이 은은하게 아프고 그리고 통통 있고 그리고 근골이 당기듯이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담음 유주증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환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인 한 번의 통증이라고 하면 뭐 무리하셔서 이제 자세 변동에 의한 근육 긴장 등을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게 굉장히 잦은 기간 동안 자주 반복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이 증상이 호전되었다 악화되었다 여기저기가 다 돌아가면서 아프다고 하면은 이거는 담음 유주증의 증상과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근육 긴장 형태로다가 침 치료라든지 뭐 아니면 기타 찜질 이런 것만 해서는 이제 증상 차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담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소화되지 않은 노폐물에서 나와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소화가 어려운 밀가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아니면 뭐 찬성질의 음식을 좀 많이 드시진 않았는지 그리고 혹시 이거를 안 드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져 계시진 않은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몸이 붓는다든지 이런 다른 이 담음과 관련된 증상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담이 이제 우리 한의학 처방에 보면 귤피 일물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되게 독등 같은 처방인데요. 네. 귤피라고 하는 우리 귤 껍질 아시죠? 네, 이 야생 귤 껍질 하나만 넣고 다리는 처방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처방인데 이 처방은 어떨 때 사용을 하냐 하면 이제 기순환이 되지 않아서 이제 통증이 생겼을 때 쓰는 처방입니다. 즉 이렇게 무리를 해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도 몸에 무리가 되지만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이 담음을 유발을 한다든지 기정체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동을 해주는 것이 이 담음 증상을 예방하는 또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담이 결렸을 때는 아까 이제 여러 원장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침치료, 뭐 뜸치료, 부항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오장육부를 따져서 담음이 왜 생기게 됐는지를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담이 결렸는데 병원에 갈 형편 지금 상황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이제 온찜질을 해주어서 이제 담음이 좀 빠르게 이제 배출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응급적인 조치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족냉증 같은 경우는 정말 몸 안에서 에너지가 없어서 손발로 보내줄 에너지가 떨어져서 이제 차지기도 하지만 감기울결이나 아니면 뭐 상열한 이런 증상들처럼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흉격 쪽으로만 열이 너무 집중돼 있어서 이 사지 말단으로 가지 못할 때도 많이 생기게 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에너지가 너무 없어서 이 사지 말단으로 보내줄 힘이 없을 때와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족냉증이 생긴 거는 아예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자의 경우 에너지가 너무 없어서 사지 말단으로 보내주는 게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근육량도 좀 늘려주고 사지 말단으로 보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게 기력이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쉽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이제 기운을 좀 돋보다줄 수 있는 이제 보약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서 이제 치료를 해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이나 흉격 쪽으로만 열이 너무 쏠려서 사지 말단으로 보낼 수가 없게 될 때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사역상 같은 이제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이 처방이 처방의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손발이 차가울 때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 처방 내용이 간에 있는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약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이 흉격의 열을 좀 풀어주는 치료를 해주는 게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 증상이 30년이나 되셨다고 하는데 예. 네, 처음에 이 수면 이렇게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계기는 사실은 이게 제가 그 뭐 30년도 넘었을 거예요. 잠을 네네. 조금씩 못 자는데. 네네. 근데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잔다 이런 게 제가 느끼는 건 한 30년이 넘었고요. 네네. 어떤 그래가지고 네. 양방 치료도 해보고 한방 치료도 해보고 정신과 치료도 해보고 네. 모든 것을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봤는데 네. 어떤 크게 무슨 효과가 없어서요. 근데 지금 그 전에 한 4, 50대는 잠을 이렇게 못 자도 네. 체력이 버텼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62인데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체력을 못 버텨줘요. 아, 그리고 이렇게 낮에도 졸리고 다니고 밤에도 졸리고 다니고 쉴 때 쉬는 때도 없이 잠은 졸리는데 네. 누우면 잠으로 안 떨어지고 꿈이에요. 아, 이게 꿈은 무슨 꿈이냐 하면 한년 자기 내가 불안한 꿈 쫓긴다든지 뭐 이렇게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불안하게 네. 이런 꿈이에요. 일단은 이 지금 처음에 이게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딱히 기억이 없으신 걸로 봐서는 30년 네. 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 증상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지금 네. 이 뭐지 3, 40대보다 증상이 지금 더 힘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힘들어졌죠.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가 잠이 드는 그리고 잠을 깊게 자는 것도 이 잠드는 힘이 있어야 잠을 깊게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이게 우리가 피곤하면 오히려 깊게 잘 것 같지만 오히려 몸이 피곤하면 못 잠을 자요. 더 깊게 잘 수가 없고 잠이 예, 들기가 예. 힘들어져요. 그리고 네. 원래 이게 이제 몸이라는 게 이 노화에 따라서 이 잠자게 하는 호르몬 자체 수치도 굉장히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네네네. 그래서 네. 왜 이제 노인이 될수록 아침잠이라든지 뭐 이런 잠 습관이 이제 사이클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되셨다라고 하면은 네. 어떤 이제 그 치료의 핵심을 꼭 잠을 깊게 자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예. 정도 이제 기력을 보충을 해줘서 잠을 잘 수 예. 있게끔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꼭 어떤 수면제라든지 잠자는 치료뿐만 아니라 지금 예. 이제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약 같은 거를 좀 장기적으로 이제 복용을 해주셔서 잠을 예. 잘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주고 그다음에 기력이 예. 보충되셔야 이제 나가서 햇빛도 많이 쐬고 그다음에 운동도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건 운동은 많이 아시잖아요. 하고 있어요. 아, 네,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습관을 좀 바꿀 수 있게끔 계기가 되는 그런 치료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 꼭 잠잘 자는 치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력 회복을 할 수 있는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치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우리 어머님 그러면은 뭐 이렇게 몸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한약 같은 거 이런 거를 네, 먹어야 일단은 이 잠을 못 자게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런 기력 허약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네. 어떤 계기가 있었냐고 여쭤본 것처럼 뭐 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혈액순환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렇게 전화 상담으로만 이제 하기는 조금 어렵고 정확하게 네. 진맥도 해보고 그다음에 네. 여러 문진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좀 가까운 한의원을 꼭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이 진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시고 정확한 처방을 받으시는 게 딱 어떤 한 가지 잠자게 해주는 도움이 되는 약제나 어떤 운동법만으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이 지금 이 질환이 나타나신 경과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네.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좀 도움을 받으실 것 그러면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 흔히 등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근육통이 오게 되면 뻐근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염증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열감이 느껴진다든지 하는 통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담으로써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통증 양상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흔히 말해서 깊은 숨을 들이쉴 때 뻐근하다든지 아니면 자세를 돌렸을 때 많이 힘들어한다든지 아니면 깊숙하게 뭔가 불편한 느낌들이 느껴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바로 담이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이 담이 나타나는 원인이 있습니다. 담이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척추의 틀림이 되겠고 두 번째는 바로 만성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가지고 표피신경 자체가 많이 눌리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이 담이라는 증상은 뭐냐면
등과 목 뒤에 그리고 가슴 쪽에 이런 우리 표피신경들이 있는데 이 표피신경들이 눌리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담 증상이거든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척추의 틀어짐을 먼저 보게 되면 척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서 많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다든지 네. 아니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평소에 자세 자체도 많이 구부정하신 분들은 특히나 지금 자세에서 나오는 것처럼 척추의 틀어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척추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표피신경이 눌리게 되겠고요. 표피신경이 눌리게 되면 자주 담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척추를 교정하는 치료를 통해서 담이 자주 오시는 분들은 추나 치료를 하시면 더욱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만성 스트레스와 가로에 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만성 스트레스와 가로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어깨가 많이 뭉치고 두통이 자주 나오고 이런 증상들을 주로 호소하시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선행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선행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가 휴지를 줍는다든지 아니면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목이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담 증상이 오게 되면서 한의원에 내원하시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담이 결린 부위만 푸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만성 스트레스와 가로로 인해서 소화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수면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이런 종합적인 진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도 최근에 네. 내원하신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한 10년가량 굉장히 담 증상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신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담 증상이 일시적으로 빨리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랜 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양방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혹시나 폐기능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척추, 경추의 디스크 문제가 아닌지 아니면 혹시 심장이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또는 MRI 검사를 통해서 충분한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양방병원에서는 보통 이제 진통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진통제라는 것이 일단 증상을 숨기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진통제에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진통제에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신경정신과적인 우울증 약까지 투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특히나 한방치료가 특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첫 번째 원인이냐, 이런 척추의 틀어짐이냐, 아니면 혹시 만성 스트레스와 가로로 인한 문제가 아닌지 여기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진찰을 하게 된다면 한방치료를 통해서 더욱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 환자분 역시 한방치료를 통해서 많이 호전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사회가 바쁜 사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와 긴장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대장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진찰에 앞서서 혹시나 기저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먼저 진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장 기능 자체에 기저질환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는 소화를 먼저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나 수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이제 소화랑 수면을 여쭙게 되겠냐면 이런 대장증후군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대장증후군에 대장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소화기 계통과 그리고 수면 계통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진찰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 대장증후군을 앓으면서 혹시나 밀가루 같은 음식들을 많이 먹지 않으시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밀가루 같은 음식은 특히나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염증을 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밀가루 같은 음식을 좀 끊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대중교통 이용이 굉장히 두렵다고 하시는데요. 보통 이런 대장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화장실이 딸려 있는 기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특히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에는 항상 화장실을 먼저 이용하는 습관을 권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한 느낌들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식습관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소화기 계통이라든지 수면에 영향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종합적인 진찰을 통하여 한방치료를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아지실 수도 있고요. 안 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상태일 수가 없습니다. 먼저 담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담이 결렸어요 라는 말들을 많이 듣는데요. 이런 상황을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근육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육 중에서는 움직이지 않은 채 이 힘의 강도만 변하는 그러한 운동, 근육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바로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근육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등척성 운동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채 자세 유지를 위해서 근육이 힘을 주고 있는 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는 근육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에너지를 소비하다가 어느 상황에 근육이 필요한 상태가 너무 축적이 되면 근육이 부풀게 됩니다. 부푼 상태에서 부풀게 되면 근육 안에 있는 혈관 통로를 점차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 압박으로 인해서 근육 내에 전달되는 혈액의 양이 점차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의 양이 적어질 때 갑자기 근육이 경직되고 그리고 통증이 강하게 나타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이 결렸어요 라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 집에서 마사지를 하죠. 마사지를 하는데 우리가 담이 결린 상태가 경도 가볍다면 그 마사지를 통해서 그 혈관의 통로를 다시 확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한약이 아니라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아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근육의 상태가 너무 경직된 상태라면 집에서 마사지를 해도 따뜻한 찜질을 해도 호전이 안 될 수 있죠. 이럴 때 약국을 가셔서 약을 드셨다고 하는데 약을 복용하신 게 근육 이완제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만약에 정도가 심하다면 이는 증상이 호전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의원에 오셔서 그 근육을 직접적으로 풀어서 근육에 전달되는 혈관이 다시 소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만 그 담이 풀릴 수 있습니다. 예, 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더니 사전에는 사실 이제 담 자체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정의가 있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는 근육의 염좌나 긴장 상태를 우리가 이제 담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염좌라는 것은 어떤 충격이라든지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근막이나 인대가 상하거나 아니면 이제 타박상으로 피하 조직이나 장기가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근막이나 인대를 우리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근이라고 해서 이 근은 간이 주관한다라고 하거든요. 예, 간이 주관하는데 그럼 이 간이 주관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체 다른 이제 그 눈이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이제 피로를 막아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간의 역할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간이 피로해지다 보면 우리가 이제 피로를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근육에 무리가 오게 되고 하는데 이런 담의 원인을 보시면 이제 환절기가 됐을 때 이런 담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오늘도 점심을 먹다가 이제 식당 주인분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들어서 계속 담이 결리고 막 아프고 침을 맞아도 쉽사리 낫지가 않는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50대인데 젊었을 때는 우리가 계절이 바뀌는 걸 잘 모릅니다. 그냥 어릴 때는 뛰어놀다 보면 뭐 단풍이 들어있고 뭐 눈이 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년 이상이 되면 계절이 오는 걸 지금쯤 벌써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일교차가 커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 시점이 될 때 우리는 이 큰 기온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로 이제 근육의 피로 상태가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봄에 보면 뭐 식곤증이나 춘곤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신데요. 이런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담이 결린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광배근이라고 해서 광배근은
등 뒤에 있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근육이거든요. 네. 이 근육이 이제 긴장이 되게 되면 제일 잘 오게 되는데 횡격막과 가깝기 때문에 이제 심하면 숨을 쉬기도 힘들어지고 또 이제 승모근 위에 보시면 이제 승모근이 있는데 네. 승모근으로 이제 통증이 이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서 등까지 쭉 다 이렇게 아프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급성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침이나 뭐 뜸 아니면 이제 약침 같은 치료로 먼저 효과를 볼 수 있으신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항상 말씀하셨죠. 봄, 가을에 어떤 뭐 한약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아주 어릴 때는 상관없지만 중년 이상이 되시면 이제 몸의 면역력 회복을 도와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8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럼 소화는 좀 어떠신가요? 소화가 좀 안 돼요. 잘 안 되시죠? 예. 가슴이 답답할 때 등까지 좀 많이 아픈 경향이 있으신가요? 등이 그- 많이 아파요. 예, 등이 아픈 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신 건가요, 그럼? 등이 아프고 이런 거는 가끔 그래요, 그거는. 가끔. 그러면 이제 소화가 안 될 때 등이 주로 아프신 거죠? 소화가 안 될 때 아픈 거는 모르겠고요. 가끔 아주 가슴하고 등하고 막 아플 때가 있어요. 꽉 막히는 느낌이 들고 뭐 그러세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백태가 많이 끼는 증상은 이제 담음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노폐물이 잘 배출이 안 돼서 그러니까 소화기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실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슴이 아프신 거는 화병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협심증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증상에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정도가 자주 뭐 있으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하겠지만 지금 가끔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 놓쳐질 수 있는데 가슴이 아프면서 이제 왼쪽 팔이 저린다든지 이런 증상은 없으신가요? 예, 그런 건 없는데 어떤 때 위가 아픈 것 같아요. 아, 위가 아프신 것 같다고요? 같이요? 예. 예. 이런 경우에 예전에 제가 이제 환자분을 치료해 드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화병 증상으로 인한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동안 이제 수십 년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내가 풀어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든지 이제 기운이 이렇게 잘 소통이 돼야 되는데 기운이 소통 안 되고 가슴 쪽에 맺혀 있어서 이제 화병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가까운 한의원이라든지 이런 데 방문하셔가지고 적절히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평소에는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화제만 드신다든지 뭐 제산제를 드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뭐 썼을 경우 상황들이 많으신데요. 정확하게 어떤 진단을 받아보시고 처방을 받아보시는 것이 이런 증상들에는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